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에 수도 있어. 이거 못하겠고. 알았어. 이런 것들은? 오케이. 중용 대성도 나가네. 기본 나쁘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이것들은 이번 주까지는 삼가함수 정리를 또 가볍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능 필수 유형 교재로 수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저번에 했던 시그마에 대한 그 뒷부분 연산 파트만 풀이 간단하게 봤고요. 삼가함수의 또 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잠시만요. 수열 파트 프린트 꺼내시고 숙제 연구 꺼내시고요. 거기에 제일 빨리 그냥 앉아. 잠시만요. 우리 수열 프린트, 수열 프린트 같이 보자. 11페이지부터 후반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요. 간단하게만 풀이 정리하고 오늘은 삼가함수 총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 혹시 자기 숙제한 친구들 질문할 문제 빨리 던져주시면 선생님이 그걸로 복수 한번 진행하고 삼가함수 얘기로 넘어가시죠. 숙제한 한번 같이 보시죠. 어디 발라? 일로 와. 질문, 프로정 질문. 예진아 몇 번이냐 너? 없어? 몇 번이요? 87번이요? 자, 저번에 모의고사 해석하느라 여기 프린터 오늘 받은 친구 있으니까 문제가 체크해 보시고 87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우준님 수요 프린트 꺼내시고 87번 보시면 얘가 이제 시그마를 다루는 능력치를 요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시그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제곱 더하기 3이 있죠. 일단 얘부터 정리할게요. 알겠죠? 뭐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공식을 쓰라고 준 건 아니고 그죠? 요거를 이제 그 구간을 맞춰야 얘를 합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 구간을 맞추려고 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부터 n까지 합이고 얘는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이 숫자를 작은 쪽에 맞추는 게 나아요. 알겠죠? 작은 쪽에 맞추려면 지금 87번입니다. 작은 쪽에 맞추려면 봐봐. 얘가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의 합이니까 요 자식을 내가 만약에 n-1로 바꾸면 n을 대입한 식은 따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런 분류가 돼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 시그마 K부터 N까지 AK가 만약에 있다면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A1부터 AN까지 합을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N-1까지로 정리하고 싶으면 얘를 그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만든 다음에 그리고 N번째로 그냥 따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치는 게 얘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찢고 합치고 이런 게 좀 가능한 환경이냐라는 거 묻는 문제 알겠죠? 그냥 그 공식으로 바로 들이대면 답은 나올 수 있으나 알겠죠? 어쨌든 학습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좀 정리할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식은 1부터 n-1까지 냅두고요. n을 대입한 이게 a인 거지. 그러니까. 그죠? 얘를 뒤에 더해버리면 아까와 같은 식과 똑같겠죠? 그럼 결국 얘는 봐봐. n제곱 마이너스를 냅두고 이 자식과 이 자식은 합칠 수 있죠. 어차피 1부터 n-1까지는 시그마 두 개 합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시그마 k는 n-1까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그죠? k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k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렇죠? 그거는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빼버리고 4가 되겠다.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에
4를 n-1번 마이너스에 4를 n-1번 더한 거다 되겠죠.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으면 n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하면요 더하기 3이 되겠다.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요게 되는 거예요. 얘가 48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지금 주어진 대로 그냥 공식을 바로 진행해도 되겠지만 나왔어. 일단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자 체크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공식을 바로 대입해도 되겠지만 좋지 않아. 알겠죠? 지금 우리가 봐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시그마를 다루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시그마를 좀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연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질문. 또 빨리 해보세요. 빨리 여기 하고 이제 상호 싸봐야 돼. 바빠 이번 주. 빨리 해보세요. 또 질문. 풀어놓은 친구들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하고 없습니다. 아이하고 없네요. 빨리 질문 해봐. 지난번에 풀어주시고 표시를 안 해주시죠. 일단 던져보세요. 일단 막힌 거. 108번이요? 108번 같이 보시죠. 108번입니다. 네. 요건 아까 친구 보니까 107번도 좀 안 돼 있던데. 예진이 그 앞에 건 끝났고 오죠. 107번부터 하고 107, 108번 체크해볼게요. 107번과 108번입니다. 이게 지금 시그마에 들어있는 부분분수를 이용한 추적계산 문제인데 이런 건 여기 등차 수열이나 SN으로 잘 냅니다. 알겠죠? 네, 잘 내는데 107번부터 가볼게요. 1부터 20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정보가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아. 여기는 지금 뭐 앞에 쌤이 그 제목에 적어놨지만 필수 개념을 다지는 프린트로 가볍게 싹 정리하고 이제 수능 교재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풀이보다도 쌤이 좀 풀어주는 방식의 풀이를 좀 연습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 첫째 항이 1이고요. A1은 1인 상태에서 등차 수열이고요. 1부터 20까지입니다. 2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5가 나왔다. 11번째 항을 구해라 이 말이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등차에서 지금 이렇게 혜민 혹시 잘 안 보이냐? 빛 때문에? 괜찮냐? 알았어. 등차 수열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분수를 많이 요구합니다. 알겠죠? 얘는 바로 부분분수 진행하시면 돼요. 이 등차 수열에 대한 것만 먼저 해볼게.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이렇게 분모가 고배 형태 있으면 이거 부분분수 쓰는 문제 맞죠? 그죠? 부분분수 공식이 A B분의 1이 있으면 B 마이너스 A분의 1을 쓰고 가로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쵸? 진행을 해보면 이 뒤에 있는 걸 B로 적고 앞에 있는 걸 A로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B 마이너스 A를 먼저 하시고요. 분의 1에 가로하고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나오겠지. 여기까지 되겠죠? 그쵸? 이게 등차에서 왜 이게 잘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등차 수열이면 얘가 뭐예요? AN이 등차 수열이면 다음 항에서 앞 항을 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공차. B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빼면 공차만 딱 남기 때문에 상수가 되는 거잖아. K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내는 거야. 그럼 결국 봐봐. 여기 있는 요 놈을 풀기 위해서 내가 잘 보세요. 시그마 K1부터 20까지 이 자식은 부분분수 문제니까 얘 빼기 하면 D잖아. D. 그쵸? D분의 1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상수니까 뺄 수 있겠죠? 가로하고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등차수에서 나온 이런 그 부분분수 문제는 등차수를 일반항을 세우지 마시고 점화식 상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푸세요.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대입해볼게. D분의 1이 있고요. 대입합니다. 여기 1을 집어넣어버리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죠. 더하기. 여기 2 집어넣어버리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인데 첫 번째 항에 나왔던 마이너스 A2분의 1이 두 번째 항에 바로 사라지죠. 그렇죠? 한 칸 뒤에 사라진다는 건 앞에 몇 개? 한 개. 뒤에 몇 개? 한 개 남는 거야. 한 개, 한 개.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뒤에 한 개만 쓰면 되겠죠? 한 개가 뭐야? 20을 대입한 A 20분의 1 마이너스 A 21분의 1 남겠죠. 그죠?
그러면 지워보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져서 제일 작은 A1 한 개 남고요. 제일 큰 A21이죠. A21이 남습니다. 그렇죠? 결국 정리하면 D분의 1 가로하고 A1분의 1 마이너스 A21분의 1이다. 얘가 5다라는 힌트를 준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초항이 A1이니까 이제 등차수를 푸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등차수에 힌트 2개 필요하니까 하나, 둘 나왔네. 그죠? 풀어보면 봐봐. D 곱해버리면 A1은 1이죠. 1 마이너스 A2분의 1은 A21분의 1은 D 곱하면 5D네 5D. 그죠? 이해했습니까? 시금 더럽네요. A20을 곱해버리자. A20을 곱해버리면 A21 마이너스 1은 5D A21. A21. 그죠? 요 A21 자리에 어느 문제? 초항 1이죠. 1 플러스 20D. 그죠? 넣고 D에 대한 2차 방정식. 뭐 D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와 있네. 모든 항이 양수니까 아마 공차가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 나오지 않겠네요. 그죠? 양수인 거 정답. 그거 가지고 A11 구하면 해결.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복습을 잘해둘 포인트는 뭐냐면 등차 수열로 짜여진 이런 축차계사 문제, 부분수 문제 알겠죠? 요거는 쌤처럼 요렇게 그대로 끌고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끌고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와 D로 승부를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식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 그 밑에 문제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밑에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필기표랑 체크하시고 그 밑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보면 A1이 2고요. A1이 2고요. A1이 2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첫째 항부터 해당까지 하고 SN을 한답니다. 그거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다음 값을 만족할 때 S11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값이 뭐냐면 시그마 K부터 10까지 되어 있고요.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이고요. 이 결과가 3분의 1이다. 요거 가지고 S11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거죠. 그죠? 또 진행해 보면 봐봐. 이 시그마를 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AK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등차나 등비나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어떤 계산법을 정리했을 때 분모가 고변 형태로 있는 건 부분분수 문제란 말이야. 근데 부분분수 문제는 금방도 풀었지만 분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분자는 1만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부분분수 공식이 A, B분의 1이었잖아. 얘를 분리하는 공식을 외운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착안해야 될 건 분모가 고배형들 띄기 때문에 부분분수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식을 봐봐. 시그마 K는 10까지 냅두시고 얘를 잠깐 내릴게요. AK 플러스를 내린 다음에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1 요 놈은 부분분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만 부분분수를 진행해 볼게요. 또 마찬가지 얘를 B로 잡고 얘를 A로 잡으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렇게 될 거야.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 분의 1이 나올 것이고 가로하고 SK 분의 1 마이너스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건 선생님 부분분수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 뭐야? 이거 AK 플러스 1 아닙니까? 그죠? SK 플러스 1에서 SK 빼면 K 플러스 1번째 한 개 남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 앞에 준 거야. 이게 얘 곱하기 얘잖아, 지금. 그쵸? 얘가 약분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결국 부분분수를 진행하면 뭐만 남는 거야? 시그마 K는 10까지 SK분의 1 마이너스 SK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그럼 또 똑같은 문제인 거야. 이 등차수열 문제다. 대입을 처리를 해줘. 대입하시면 1 넣어버리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더하기 2 넣어버리면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인데 보이시죠? 한 칸 뒤에 바로 사라진다라는 건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남는 거죠. 제일 뒤에 한 개만 쓰니야.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니까 그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져요. 남는 게 S1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다. 이게 지금 3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S1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라고 그죠? 대입하시면 S11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부분문수를 이용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해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문제로 체크가 되면 부분문수를 쓰는 것들이 연습이 많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7페이지나 18페이지 쪽으로 얘기 좀 해보시죠. 17페이지 실무 있습니다. 여기 없나요? 유연이 다 풀었고 예진이 여기까지 못했고 네. 다음 1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는 쌤이 설명을 아예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저번 시간에 정리를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시그마에서 이 SN으로 AN 구하기가 인터넷 쌤이 자 시연이 잠깐 봐봐. 시연이는 그치 저번에 모의고사는 요거 풀이 못 봤으니까 쌤 나도 따라 한번 풀이 잡아줄게. 봐봐요. 우리 저번 시간에 SN 정리할 때 SN이 좀 N 이거 중요한 얘기 잘 들어봐. N 3승일 때 AN을 구해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야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는데? A1으로 S1으로 A1 잡고 SN에서 SN 마이너스 빼면 A 나오겠죠. 걔는 물론 2 이상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뭐 SN이 노구이에 N 플러스 N 플러스 1이 플러스 이런 거야. 1대 AN을 구해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S1으로 A1 구하고 SN에서 S만 빼면 A 나오겠죠. 걔는 뭐 2 이상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쌤이 시계 모양을 좀 외워두라는 게 있죠?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야. 1대 AN을 구하셔도 나왔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S1으로 A1 구하고 SN에서 S만 빼면 A 나오겠죠. 그렇게 말고 내가 이거는 좀 외워두라고 얘기했는데, 그치? 그쵸? 이 무슨 수열합이야? 등차 수열합입니다. 왜?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이거 좀 외워두라고 알겠죠? 오케이? 네. AN, 여러분 봐봐. AN이 3N 플러스 1이야. 이거 외워두고 있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공차는 3. 이 정도는 알잖아. 등차 등비는 규칙이 쉽기 때문에 모양을 외워둬야 돼. SN도 모양이 되게 쉬워요. 얘죠. 알겠죠? 거기에 봐봐. 공차는 뭔데? 최고차항의 2배. 알겠죠? 최고차항 개수의 2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 2배야. 공차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항은요? S1이니까 4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공차가 2고 초항이 4니까 뭐가 돼? 2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SN은요 거의 90% 등차 등비예요. 그럼 등차 등비의 모양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편의점 보시면 그죠? 그 등차 합이 나와있죠. SN이 여러분 이거 모양을 딱 박아둬야 돼. PN제곱 플러스 QN제곱다 상수항이 없죠. 이럴 때 얘는 등차 수열 합이고 이때 P에 2개 2P가 공차죠. 공차. 그리고 등비 수열의 SN의 모양이 P 배 아래 N승 마이너스 P꼴 이렇게 생각되죠? N의 아래 N승을 딱 가리면 합이 0돼야 돼. 그렇죠? 그때 위치 공비 이런 걸 좀 외워두라고. 알겠죠?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의 90% 문제가 등차 등비 합이니까. 그럼 예를 들면 SN이 3 곱하기 2N승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죠. N에 관한 지수식 Rn승 가리면 합이 0. 요게 이제 등비 수열 합의 모양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쌤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등비 수열 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런 SN을 가지고 AN 어떻게 구해? S1 가지고 A1 잡으시고 SN에서 SM에서 빼면 되겠죠. 그게 정석이고, 알겠죠? 등차 등비 합 정도는 식을 모양을 외워두고 풀자라는 이야기인 거지,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등비 합입니다. 이 눈에 딱 있어야 돼, 알겠죠? 공비가 얼마야? 2. 초항은요? 1 대입해 3. 얘를 만족하는 AN은요? 3 곱하기 2의 N-1승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등차 등비 합은 보자마자 캐치가 돼야 돼. 눈에 잘 박아두세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혜빈 알겠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요 내용들? 네. 자, 그러면, 자, 문제 봐봐. 여기 지금 115번을 보겠습니다. 115번.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운 이후에서는요, 이제 SN이란 질문을 잘 안 하죠. SN 대신에 시그마를 주니까. 시그마를 주면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쉬운 문제. 시그마 K는 N까지 AK가.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아, SN이. 이게 SN을 따로 쓴 거잖아. 그쵸?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래. 무슨 수렴이야? 등차 수렴인데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알겠죠? 공차가 얼마야? 2입니다. 왜? 최고차는 개수가 1이니까 걔 2배로 공차야. 요건 암기해 놓은 거죠. 초항이 얼마야? 2입니다. 그죠? S1이 초항이니까. AN은 뭐다? 2N이겠네요. 그죠? 그때 질문이 뭐냐면 K부터 10까지 A, 2K를 구하래요. 그죠? A, 2K는 집어넣으면 4K니까. 그죠? 오케이? 시그마 집어 시그마 K는부터 10까지는 뭐 4K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되겠죠.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러면 끝. 됐습니까? 뭐 그런 류의 문제고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시그마를 좀 더 장난을 치면요. 얘네들 어떤 장난을 잘 치냐면 잘 봐봐. 등비도 한번 넘어갈게요. 119번 봐봐. 지금 여러분 116번이랑 117번은 보자마자 바로 AN 잡아낼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치? 그죠? 이 보여야 돼. 자, 118번은, 118번 얘기하고 보면 118번은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어. 118번은 얘가 n 플러스 1분의 n이래요. 그죠? 그랬을 때 뭐 쟤를 구해라 나왔네. 그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얘를 주면 AN 구할 수 있어 없어? AN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습니까? SL을 주면 당연히 AN 다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좀 짜증나는 문제인 거지. 왜 등차 등비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외워놓은 모양이 아니니까. 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SL이 얘라니까 S1을 구해서 2분의 1이잖아. 이게 A1이야. A1 잡았고. 그죠? AN 어떻게 구하는 거야? AN은 SN에서 한번 쓰고 갈까? SN에서 SN 마이너스 빼야죠. SN이 얘고요. SN-는 n분의 n-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통분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통분 내가 빨리 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모양이 이쁘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단 얘는 2 이상이만 쓰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봐. 얘가 AN인데 여기 1을 넣어봐. 제가 나오지. 연동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1을 넣었는데 얘랑 달라? 그러면 이제 분리시켜 풀어야지. A1은 따로 있고 변태인 거죠. 그죠? A2부터는 얘를 만족한다 되는 거죠. 얘는 1을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AN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 시그마에 넣으시면 또 축척해서 문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SN의 정석적인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 119번을 가시면 얘 보여요? 119번 시간 선생님 좀 따라와. 119번 봐봐. 무슨 수열합이야? 무슨 수열합이야 이거? 등수열 맞죠? 그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지? 요거 분리하면 봐봐.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2꼴 맞잖아. 얘 간이 명되는 거 맞잖아. 이랬으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래서 등비함의 모양을 띄고 있죠. 공비 얼마야? 2. 여러분 미치 공비 아니야? 알겠죠? 얘는 뭐 외우기 쉽지. 초항 얼마야? 1 대입하면 2. 따라서 AN은 2의 n승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 눈을 가져라. 요게 이제 1단계입니다. 시그마에 통한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준비 단계인 거죠. 알겠죠? 등차, 등비수의 합의 모양이 나오면 바로 적용하면 되고, 그게 아닌 이상한 모양이 나왔어도 뭐 A1 구하고 SN에서 S만 쓰면 삼수 잘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럼 요게 장착이 되면 실전에서 이제 뭘 만나냐? 실전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실전 문제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실전 문제 많이 가야겠네. 129번 마지막에 쓴 거 같아요. 129번.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지금 129번 전에 문제들은 뭐 뒤에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야. SN 줄 테니까 AN 구해라 그 말이고요. 알겠죠? 129번은 똑같은 말이지만 장난을 좀 쳐놓은 거죠. 알겠죠? 내 말이 반응하네요. 아무튼 봐봐. 우리가 지금 푼 기본 유형들은 여기가 다 AK란 말이야. 그죠? 근데 129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AK로 주지 않고요. 거기 보면 K 플러스 1분의 AK로 잡아줍니다. 알겠죠? 이제 식의 장난을 치는 거지. 너네가 시그마를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도 풀어봐. 라고 주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ak가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이거 맞죠? 그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구나. n제곱 플러스 n일 때 뭐 a를 구해라 이 소리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돼야 돼?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그죠? 이거 누구의 SN이야? 얘의 SN이죠. 이해됐습니까? 요 수열의 SN이 나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죠. AN이 등차가 아니라 요 수열, 뭐 N으로 바꾸면 N 플러스 1분의 AN이 등차 수열이죠. 알겠습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장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야. 무슨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 2이고 초항이 얼마? 2인 등차 수열이야. 이거 A1이라 쓰면 안 돼. 이 수열의 초항이 N 거니까. 이랬습니까? 이 수열의 초항을 굳이 구한다면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A1이에요. 굳이 구한다면 알겠죠? 즉 얘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이야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얘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겠죠? 요 놈은 이랬습니까? 공차가 2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 2N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따라서 AN은 2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겠습니까? 시그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다양성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등차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보자마자 바로 AN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요거 AN 잡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30초. 눈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연습하시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니? 시그마 K부터 N까지 K 뭐 AN 구에서 그 다음 뭐 풀이는 여러분 하시고 잘 안 되면 따로 질문하셔야겠죠. 시그마 K부터 N까지 K제곱 AK가 N제곱 플러스 이거 똑같네. 여기가 이번에는 봐봐. 이 자식이 이거 뭘로 장난쳤어? K제곱 AK라 만들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인식돼야 돼?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장난치는 거야. 알겠죠? 공차 얼마니? 아까랑 시 똑같잖아. 공차 2. 초항이 2. 그래서 요 놈의 일반항은 N제곱 AN은 2N일 겁니다. 공차가 2고 초항이 2 등차 수열 일반항. 알겠습니까? A는 뭐다 그러면 N분의 2가 되겠네.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시키는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A를 따박따박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시그마를 딱 보고 탁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밑에 더러운 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넣어볼게요. 그 밑에 거 봐봐. 시그마 이번에 봐봐. 이렇게 장난친다니까 얘네들이. 시그마 K1부터 N까지 그 모양에 쫄지 마세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KA 이거 쌤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KAK예요. 알겠죠? 거기 KAN이 거기 박혀있으면 이거 미칩니다. 알겠죠? KAK입니다. 오케이? 131번 말이야. 보존하고 있네. 131번 시그마 안에 KAK예요. 알겠죠? KAK-6K 제곱 더하기 KAK-6K 제곱 더하기 오케이. 는 뭐라고 나와있어? 3N제곱 플러스 5N. 쌤 그랬잖아. 요거는 그 평가가 모여서 기출문제입니다. 3점짜리 했던 것 같은데 볼게요. 나왔어. 봐봐 주목. 보자마자 뭐가 돼야 돼? 이거 일반은 구할 수 있지. AN은 구할 수 있지. 왜? 봐봐 90% 얘네들이니까 진짜 많이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SN에서 SN- 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알겠죠? 거의 대부분이 등차능비합이야. 그러니까 모양 잘 기억해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겠네. 이 수열의 SN인 거잖아요 지금. 이해겠어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어떤 등차 수열? 여기 딱 보고 공차가 얼마? 공차 얼마? 6. 초항 얼마? 8. 보이냐고. 초항은 A1 구하되잖아. 그죠? 요놈의 일반항은 잠깐만요. 공차가 6이고 초항이 8인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6N A-D항 플러스 2입니다. 요건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죠? 얘의 일반항이 얘라는 거야. 즉 NAN 마이너스 6N 제곱 더하기 2가 얘라는 거야. 알겠어요? 2 날라가고 넘기면 NAN이 6N 제곱 더하기 6N이라는 거니까 AN은 6N 플러스 6인가 봅니다. 끝이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쌤이 마지막에 SN으로 AN 구하기 위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시그마의 모양으로 SN을 잡아서 줄 텐데 AN을 따박따박 구해줘야지. 일단 대부분은 등차된 게 아니겠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너네 산수해 이렇게. 그래서 자기까지 풀면 돼. 다만 시그마에서 특히 4점 배점을 준다면 이런 장난은 기본이야. AK 안 줘. 알겠죠? AK 장난칠 거야. 그 덩어리가 AN이다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인식을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주고 하면요. 120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3번 넘어가시면 120번 봐. 여러분 빨리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걸 또 하나 공부할 만한 문제입니다. 120번 어이없게도 이거 여러분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고요. 어이없게도 쉬운 4점짜리 문제였음을 여러분 학생 기억이 나는 문제라서 알겠죠? 어이없는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이런 것들이. 시그마 K는 10까지 A 2K-1이 시그마 K는 10까지 A N까지 A 2K-1이 4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4n제곱 마이너스 2n. 여러분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뭐 우리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바로 이 자식이 일반하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알겠죠? 당연히 구한다라는 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네요. 공차 얼마야? 8. 그죠? 최고차 개수 2배. 초항 얼마야? 2. 초항 2. 그죠? 일반은 뭐야? 8n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뭐 일반은 다른 거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얘의 일반항이 쌤 A 2n 마이너스 1이 8n 마이너스 6이네요? 오 맞아요. 이거 가지고 풀면 돼 이제. 알겠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푼 것도 사실 잘 푼 건데 알겠죠? 뭐 답은 잘 나올 겁니다. 아니 얘는 문제 앞에 뭐 돼 있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이 말이 있다면 이거 좀 오버풀이죠. 왜냐면 봐. 야,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힌트 몇 개 필요해요? 2개. 왜? A와 D로 조심면 답 나오잖아. 그렇지? 힌트가 2개면 어떻게 나오면 돼? 등비설 문제 하나 써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힌트 2개면 돼. 근데 지금 얘가 나한테 힌트를 요라만 줬어. 이 힌트가 얼마나 많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이제 수열을 좀 수열처럼 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를 보는 눈이 시그마 저거를 뭐 연산으로 풀어가지고 저를 2차식이 어떻게 나오지? 이게 아니라 공식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 보면 대입해서 나열한 거 아니야? n번째까지 대입한 거에 합에 대한 결과를 준 거란 말이야. 이게 등차라면 힌트는 2개면 되잖아. 야, n에 1을 대입해. 어떻게 돼? 1부터 1까지 하면 이거 A1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1 대입해. 2네. 뭐 A1이 2란 얘기야. N에 2 대입할게요. 여기 2 대입하라고 이렇게. 여기도 2 대입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K는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뭐 대입할 소리야? 1, 2 대입하는 얘기 아니야? 1 대입하면 A1이고요. 2 대입하면 A3입니다. 얘가. 그죠? 여기 2 대입하면요. 4, 4, 16 마이너스 4니까 12네. 얘 2라면서 넘기면 A3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2개 하면 여러분 일반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부터 먼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알겠죠? 뭔가 풀이를 하고 다 좋은데 등차라 그랬잖아. 그리고 야 여기는 지금 무수히많은 힌트 준 거야 지금. 뭐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준 거잖아. 그 중에 2개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안 보여서 문제인 거지. 수열 형식이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그 뒤에 숨어있는 이 나열된 관계를 또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을 빨리 갖추셔야 이런 문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얘는 그냥 단순하게 대입만 하시면 힌트 2개 나오니까 A와 T로 주시면 되죠. 그냥. 알겠죠? 그런 문제였다. 자, 잠 좀 깨고요. 네. 자, 시그마 풀이 간단하게 해봤고요. 여기 시그마 좀 미흡한 풀이들. 네, 개별로 또 질문들이 필요한 친구도 있겠죠. 특별히 밀렸으니까. 자, 오늘 수업까지 목요일 수업 통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기본것만 체크 딱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필수 시험 들어갈 거니까. 네. 자, 잠 좀 깨고 예준아 기지개 한 표. 이거 시연이는 나중에 풀어. 상관없어. 시연이는 혜빈이는 쌤이 따로 검사했어. 네. 풀이 잡아드리겠습니다. 다 풀 수 있지. 다 풀어서 갖고 오라. 그거 말고 오늘 태도 준거 있어. 약간 달라. 네, 약간 달라.
오늘 새로 준 걸로 이제 수업을 좀 합시다. 알겠죠? 됐어? 이대로 가야지. 대로 갖고 가야지. 삼가함수, 삼가함수. 맞아보세요, 삼가함수. 말 그대로 여기서는 필수 개념은 잡아놓고 우리가 수능형 얘기할 때 왜냐면 이 작업을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아마 좀 잡혀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웬만큼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좀 많이 흔들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걸 왜 적어놓냐면 우리가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능 필수형 수학 원이라는 교재를 할 건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야기들의 집중이 수능형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너무 이제 다 까먹고 있으면 또 거기서도 기본 얘기하느라 정작 중요한 수능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약간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기본기를 다 잡아놓고 뭐 한 주 전에 잡아줬으니 나머지는 아주 쿨하게 던지고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프린트에 대한 문제보다도 개괄적인 쌤을 정리를 해드리면 알겠죠? 우리가 이 삼각함수 크게 보면 2단원이죠. 교과서. 쌤 프린트 3단원 돼 있긴 한데 그게 단원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삼각함수 파트를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숙지가 돼야 될 것만 딱 라이트하게 싹 잡아드릴 겁니다. 그것만 같이 원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개념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생각으로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다루는 게 각이기 때문에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각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뭐 호도법부터 인식이 돼야 돼요. 호도법과 60분법을 쓰는데 뭐 요거는 모르는 친구 없겠죠. 60분법. 호도법이 이제 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그죠? 60분법은 180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변화는 뭐 다 잡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잘 캐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각에 대한 분배. 우리가 보통 각을 부를 때는요. 반직선이 2개 필요하죠. 각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 다루는 각을 얘기할 때는요. 선을 1개만 주죠. 1개는 고정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의 각을 다루는 건데 여기 그 원점에서 X축은 양의 방향 이걸 뭐라 불러? 시초선이라 부릅니다. 이걸 얘네들이 잡아놓은 거죠. 원래 우리가 각을 잡으려면 선이 2개 필요한데 야 계속 2개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 정해놔 일단. 그리고 선을 1개만 긋는 거야. 야,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약속인 거지. 그래서 이 각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각을 얘기할게. 각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을 주죠. 야, P란 점 A, B야. 동경 OP에 의한 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한 각. 그죠? 그 뭔가 동경 OP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각. 맞습니까? 그때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 부르고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라 가정을 한다면 알겠죠? 여기 3분의 파이라고 각이 하겠습니까? 요 각을 표현할 때 동계형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 n은 정수. 그죠? n이 0이라면 그냥 3분의 파이 얘기하는 거야. n이 1이라면요 2파이가 한 바퀴죠. 한 바퀴 돌고 3분의 파이. n이 2라면 2바퀴 돌고 3분의 파이. 알겠습니까? 다 같은 동경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3분의 파이랑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랑 여러분 두 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원아? 이 두 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랑 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예진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두 각은? 다른 거야? 왜요? 순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서영 어때? 같은 거야? 혜민은 어떻게 생각해? 뭐 달라요? 우주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거 같아요. 아니, 다르죠. 무슨 소리야? 얘가 훨씬 크잖아. 무슨 소리야? 알겠죠? 뭐라 표현하는 거야?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화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까? 각은 다르지. 선생님 같은 위치 아니야? 그치? 같은 위치에 있겠지. 그걸 뭐라 표현하는데?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외로 막 상담을 잘 풀어도 이런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런 대화가 안 되지? 나중에 특정 문제가 뚫려요. 알겠습니까?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건 동경이 일치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각은 다르죠.
알겠습니까? 얘는 물론 한 방 돌고 왔어요. 각이 엄청 크죠. 알겠죠? 그래서 각은 다릅니다. 뭐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냥 수가 크잖아. 그치? 다만 동경일치하죠. 알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럼 얘를 봐봐. 자, 예를 들면 3분의 파이랑 여기서 2파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동경일치하죠. 각은 다르지. 알겠습니까? 왜 어떤 각이 있으면 2파이가 한 바퀴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뭐 동경은 일치하죠. 알겠죠? 동경에서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각에 대한 기본 이야기는 잘 이해해 놓으시고 이거 암기 아니죠? 이해잖아. 이거는 이해해 놓으시고 알겠죠? 일단 뭐 4분면 체크해 잘 할 것이고 뭐 이런 건 알고 계시겠죠? 이 부채꼴의 코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고요. 넓이는 그렇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뭐 2분의 1 RL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가 한데 뭐 사실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저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앞타임은 삼각함수 각 구하기부터 점검을 좀 합시다. 이건 뭐 기본 각에 대한 얘기고요. 자, 삼각함수 각 구하기. 정의부터 해야 돼요. 삼각함수. 첫 번째. 정의부터 좀 하시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 1,3에 대한 점 P가 1,3에서 동경 마이너스고요. 동경 OP에 의한 각을 세타해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구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암산하는 친구는 암산하셔도 돼요. 점 P가 마이너스 1,3이야. 알겠죠? 그때 변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를 했습니다.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를 구해봐라. 나왔습니다. 오케이. 코사인?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시험 통과. 나머지 봐, 보여봐. 기준 나왔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 또 좌표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막 사각형 내리고 하는 친구가 간혹 있는데요, 알겠죠? 뭐 해설지 어떤 풀이를 본다든지 누군가 배웠더니 좋지 않아, 알겠죠? 왜냐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정의야.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죠.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잖아. 야, 이걸 이렇게 불러라는 게 정의니까. 삼각함수 정의에서 이렇죠. 동경 OP에 의한 각을 세타했을 때 P좌표 이거니까 얘는요. OP의 길이를 먼저 구하죠. 루트 10입니다. 원점으로부터 이점까지 거리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코사인의 정의는요. OP의 길이분의 X 좌표죠. 사인의 정의는요. OP 길이분의 Y 좌표입니다. 탄젠트의 정의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정의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한 거야. 정의는 원래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는 암기합니다. 삼각함수 정의가 뭐냐면 정의 정확히 이해해야 돼. 정의가 뭐냐면 동경 OP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뭐 A, B다 치면요. O, 그죠?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OP 길이분의 X 좌표입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는요. OP 길이분의 Y 좌표예요.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 이게 정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좌표를 잡아주고 동경을 잡아주면 거리부터 구해야지. 거리분의 X 좌표가 코사인의 정의야. 선생님, 왜 코사인이 이렇게 됩니까? 나도 모르죠. 이거 내가 아는 부분이 아닌데 나도 그냥 외운 거니까. 정의는 원래 외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 정의는 얘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문제 나왔어? 풀이하는 걸려주시고 30도 뭐 길지. 바로 답이 나와야지. 왜? 이건 외우는 거니까. 아시겠죠? 삼각함 정의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런 정의를 우리가 좀 쉽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죠.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1,2야. 2배로 늘려서 2,4야. Q, P, 세타. 여러분 동경 OP에 의한 각도 세타. 그죠? 동경 OQ에 의한 각도 똑같이 세타.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OP로 기준해서 코사인 세타나 OQ로 기준하고 코사인 세타나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떤 차이가 있죠? 요 길이가 원점이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잖아. 그죠? 원점으로부터 Q까지 길이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2루트5가 나올 거야. 여기 구해보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OP로 내가 코사인을 구하면요. 루트 5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OQ로 코사인을 구하면요. 2루트 5분의 2가 나옵니다. 결과가 똑같죠. 비율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가 결정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봐봐. 야 그러면 여기에 내가 P를 어디에 잡든 상관없네? 길이를 루트 5로 잡든 루트 2로 잡든 10으로 잡든 30 잡든 상관없잖아. 길이가 얼마든 간에 코사인의 정의는 길이분의 x좌표 길이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변형. 어떻게? 저 OP의 길이를 싹 다 1로 맞춰라는 거야.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야 길이를 다 1로 맞춰 그냥. 이해됐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개념서에 다 단위원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져 있죠. 딴 데서 보지 말고 거리가 1인 점만 가지고 체크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봐봐. P가 거리가 1인 점 있으면 이 긴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모든 이 좌표평면 점들이 포함할 수 있겠지. 알겠어? 그러면 거리가 1인 점을 이용하는 게 뭐가 좋아? P가 여기 있어. 여기 만나는 점 A, B야. 거리는 어차피 1이야.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세타를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A인 거죠. X 좌표가 코사인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변형한 거죠. 왜? 정의는 길이가 다 다를 건데 그걸 1로 다 맞춰! 이 얘기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요? B가 되겠지. Y좌표. 탄젠트는요? 원래 이거는 길이랑 상관이 없어. X좌표랑 Y좌표. 그쵸? 해서 우리는 얘를 보통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구하기 쉬우니까. 알겠죠? 원래는 이건데 이걸로 외우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봐봐. 요 이야기를 이제 본따서 여러분들이 요게 가능해야 돼요. 지금 잠깐 봅시다. 네. 요까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잠깐 잠 좀 깨고 네, 본격적인 얘기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스토리 뭐 따는 거니까 알겠죠? 잘 체크해 놓으시고 10분씩.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장에 바로 여기 페이지네. 잠시만요. 8페이지를 보시면요. 어제 방금 얘기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체크를 해봐. 다시 접어서 8페이지 봐봐. 접했구나. 접지 못했는데 8페이지가 없어요? 뭐야? 모양도 다르구나. 지금 나눠준 건 8페이지인데 거기 몇 페이지냐? 13페이지, 14페이지다. 아 이게 또 수정했구나. 네, 기존에 있는 14페이지 혹은 8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거기 쌤이 얘기한 삼각함수 정의 얘기가 들어있고 그대로 알겠죠? 거기 다 나와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정의의 변형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알겠죠? 거기 밑에 삼각함수 성질도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크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의 사이고죠? 탄젠트가 코나 싸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하면 되고요. 제곱의 합 1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지?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호도 이제 얼싸안고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있죠. 1 싸우면 다 플러스 그 다음 뭐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이런 다 파악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토대로 쌤이 이렇게 이제 값을 구하자 그랬죠. 요 다음 얘기는 뭐냐면 기본 얘기는 알고 있을 거니까 이 점검만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값을 빨리빨리 구해야 된다. 값 구하기라고 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값을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봐라. 첫 번째, 축 위의 동경은 정의를 이용해라. 뭐 정확히 따지면 이 정의라는 것이 이거 이용하는 얘기야. 이거 단위원. 알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여기 뭐 만약에 코사인 몇 개 예시로 맞게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런 게 축 위주 Y축 위의 동경이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가 여기 위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라는 얘기야. 알겠죠?
축 위의 동경들은 얘로 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잖아. 90도. 그죠? 여기 좌표가 얼마야? 0,1이죠. 단위 원이니까. 그쵸? 그러면 2분의 파이는 0,2에 있으니까 코사인은 x 좌표죠? 0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파이 이런 이걸 떠올리려고 적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단위원에서의 파이 지점이 여기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코분의 싸.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저놈의 x좌표,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축 위의 동경들이 뭐 이렇게 정수 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것들이고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단위원을 떠올려라 이 말인 거죠. 뭐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단위원을 떠올려라.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쭉 가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0,-1 사인은 y좌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축 위의 동경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고 푸는 거죠. 얘 위치가 여기 있구나. 0,1이니까 코사인 x, 사인은 y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면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그 외의 동경들, 그 외의 각들. 요걸 쌤이 이제 라인과 라인 찾기와 숫자와 부호를 따로 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뭐 6분의 파이 라인을 가보면 6분의 1 파이 사인 6분의 2파이는 약분되니까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11파이. 여러분 여기 있는 각들이 0부터 세타가 2파이까지 있는 6분의 몇 파이로 출발하는 각들 다 적은 거죠. 이게 각 사분면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6분의 파이 1 사분면, 6분의 5파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인 거죠.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숫자가 다 어때요? 다 똑같죠? 일단 6분의 파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30도, 그죠? 6분의 파이. 2대 1대 3. 그쵸? 그러면 사인 값을 구할 때 먼저 숫자부터 파악해. 숫자는 분모를 보시면 됩니다. 분모. 그래서 쌤이 이거를 라인 찾기라고 표현했죠. 라인 찾기 해서 쌤 분모가 6분의 파이 라인이니까요. 숫자는 6분의 파이랑 똑같습니다. 사인은 다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거죠. 부호가 어떻게 돼? 부호는 얼싸움 가시죠?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1사는 다 플러스, 2사는 사인만 플러스, 3사는 마이너스, 4사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구하는 게 신속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런 라인 잡혀 있어야 또 확장된 문제 다루기 편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모 라인을 보고 잡아내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찾기와 부호 판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시켜서 풀어주라고 거기에 적혀있는 겁니다. 거기 어디 적혀있냐면 그 페이지 그대로 이어가면은 그 외가 숫자 찾기, 분모를 이용해서 삼각비로 숫자를 구하고 얼싸안코로 부호 잡아내고.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풀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더 해볼게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60도짜리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대 1대 3이니까 코사인은요 2분의 1. 숫자는 2분의 1. 그죠? 숫자 쓰고 부호는요 몇 사분면 각이야? 이거 2사분면입니다. 헷갈리면 천천히 찾으시고 알겠죠? 2사는 얼싸 코사인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같으면 값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라인 보고 숫자 적으시고 사분면 체크해서 부호 적으시고 요 두 단계로 삼각함수 값을 따박따박 빨리빨리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갔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값 구하기를 정확히 해놔라 라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내용을 쭉 넘어가시면 거기 4번에서 삼각함수의 변환 기억나십니까? 얘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 변환. 네, 삼각함수 변환 이랬죠? 3번. 삼각함수의 변환은 기억 한번 해봅시다. 변환은 이런 거였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기준했을 때 여기에 축 이름과 풀마 세타로 잡혀있으면 변환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변환하는 순서가 이랬어요. 축 이름을 보고 얘를 가지고 일단 숫자를 첫 번째 이 축 이름 가지고 숫자를 잡아내는데
이 자식이 x축으로 기준돼 있으면은 사코가 그대로 간다. 두 번째, y축이 기준이면은 바뀐다 그랬죠? 그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가 되는 이런 상태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체 값에 얘의 사분면을 통해서 2단계 부호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그때 디테일 하나 잡으면 그때 요 각은 예각으로 보고 변화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변환이 가능하죠. 얘가 y축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y축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일단.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죠? 2분의 3파이가 갔다가 좀 들어갔으니까 3, 4분면. 3, 4분면 사인은 마이너스에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환하는 방식을 정확히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개 더 보면 코사인, 뭐 파이 더하기 세타 나오니까 변환 가능하죠. 그죠? x축이죠? 사코가 안 바뀌니까 코사인 세타 쓰시고요. 그죠? 몇 사분면이야? 파이 갔다가 좀 더 가서 3, 4분면이죠. 3, 4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환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라는 겁니다. 이 삼각함수 초반전은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값을 주면 뭐 얼마인지 값을 바로바로 구하고, 알겠죠? 두 번째 이렇게 뭐 2분 3파이나 파이나 축 위에 동경과 함께 뿔마 세타가 잡혀있는 걸 간단하게 변환 처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기본기가 세팅된 거 알겠죠? 삼각함수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 기본적인 성질이야 뭐 사제곱과 F제곱 1인 거랑 탄젠트가 코면 쌓인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이 값을 정확히 풀어낼 줄 알면 이제 여기는 기본 뭐 또 연산 문제들은 해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기본 라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그래프 해석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까지는 살짝 모양을 잡고 과제를 던져보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까지만 쌤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번째 이야기겠죠. 첫 번째가 이제 정의 정확히 외우시고, 두 번째 값 구하기 확실하게 하시고, 세 번째 변환할 줄 알고, 알겠죠? 네 번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그래프. 그래서 y는 그래프 좀 문제 좀 풀어볼게요. sin x. y는 코사인 x.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잘 그릴 거라 판단됩니다. 탄젠트 x. 쌤은 체크 포인트만 얘기 좀 할게요. 자, 싹 다 0부터 2파이까지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문제지 잘 나옵니다. 알겠죠? 0부터 2파이까지 0에 는 붙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사인 그래프 그리시면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뭐 뽕 2파이 파이 0 1 마이너스, 그렇죠? 코사인 뭐 이렇게 생겼죠? 기본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알 거라 봅니다. 2파이 파이 여기 높이가 1 마이너스 0. 그 다음 탄젠트가 좀 특이하죠? 2분의 파이의 정근선 있죠. 2분의 파이 파이가 있고요. 2분의 3파이 정근선 2파이 이렇게 있습니다. 2파이 0. 이거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뭐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야 될 기준이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여기에 그래프의 성향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래프의 생긴 모양을 얘기해 드리면요, 얘가 사인 그래프가 여기를 자르면요 대칭이죠. 이 점의 점대칭입니다. 여기 선의 선대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다 대칭 생긴 거죠. 다 대칭형.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의 점대칭으로 생겼죠. 알겠습니까? 다 대칭형이라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 버리면 얘랑 겹치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쌤이 항상 이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y는 k를 그었을 때와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같은 라인에 있죠.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 마찬가지입니다. y는 k를 그었을 때와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같은 라인에 있죠. 요게 우리가 삼등함수 값을 구할 때 쓰는 라인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K를 그었을 때 여기 교점을
알파라 가정한다면 알겠죠? 이게 이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 안에 있는 알파인 거죠. 선생님 보통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탄젠트 그릴 때 여기에 가운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는 쓰지 말라 그랬죠? 헷갈리니까.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k를 뒀어. 여기 얼마야? 여기 what's 파이 플러스 알파죠. 여기도 2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느 값을 구하든 간에 항상 거기가 같은 라인을 움직이는 거죠. k와 마이너스 k를 그리면 이 마찬가지죠.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봐봐 여기 이 코사인이 헷갈려.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 라인을 움직이는 거지. K와 마이너스 K. 탄젠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라인에 존재하는 상황임을 먼저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얘기했죠. 사인 그래프는요, 사인 코사인은 여기는 뭐라 그랬어? 기준선. y는 0을 기준으로, 그렇죠? 진폭, 일시 움직여, 둘 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주기 표현이죠. 그죠? 얘는 주기 얼마야? 2파이니까. 그죠? 이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탄젠트는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주기. 주기 얼마예요? 예, 파이죠, 파이. 얘만 특이하니까. 그 다음 외워둘 게 뭐야? 점근선. 뭐야? 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뭐 2n 마이너스 1파이 쓰면 됩니다. 단 얘는 정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대칭성이에요. k와 마이너스 k 그것을 맞는 교점들의 관계가 있는 거죠. 알겠죠? 걔가 라인 잡기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대칭성을 파악하기 편할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묻는 문제를 맨날 내니까 알겠죠? 그거는 아주 문제를 보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기본형 그래프라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요거죠.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뭐 이런 꼴, 요런 꼴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그때서 이렇게 했죠? 더하기 d가 뭐를 의미한다? 기준선. 얘가 뭐를 의미한다? 진폭. 물론 절대값 얘기했지만 진폭. 움직이는 양.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주기를 파악했어. 주기 어떻게 파악해? 주기는 뭐였어? 네, b분의 절대값입니다. 원래 b분의 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주면 여러분들이 일단 진폭, 기준선, 주기가 막 와가지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가령 예를 들면 y는 뭐 하나 더 해볼게요. 2 사인, 일단 x축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x, 2x 플러스 1 이렇게. 얘를 대략 그릴 거면 x축, y축을 안 그리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럼 뭘 그리냐? 기준선 1이니까 y는 1을 그려보냐. 그죠? 그리고 아예 y축만 그려. x축이 못 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출발하겠지. 진폭 2야? 위로 2칸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 간격이 2니까 간격이 2잖아. 3이겠죠. 높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한 주기 끝난 지점 여기가 x축 아니 그렇죠? 주기가 얼마야? 파이니까 띠리릭 그리면 여기가 파인 거죠. 여기 있는 파이겠지. 이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봐봐. 1이 기준이니까 얘보다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긋고 똑같은 걸 밑에 그으면요. 여기가 x가 알파가 돼서 여기 알파가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빼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라인이 바뀌긴 하겠지. 기준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아예 축이 없는 게 나아요. 여기는 어차피 기준선 정확히 잡아놓고 진폭 정확히 그려놓고 간격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간격이 주기죠. 알겠죠? 그것만 잘 잡아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이 정도의 분포를 다룰 수 있으면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탄젠트 쪽은요. y는 마찬가지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t 먼저 나오는데 탄젠트는 요놈 통해서 주기가 절대값 b면 파이다라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은 뭐냐면 여기 각이니까
bx 더하기 c가 2분의 저기 있는 2n-1파이가 되면 정근선인 거죠. 알겠습니까? 얘를 다시 x는하고 정리하면 정근선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기본 얘기는 선생님 빨리 깐 겁니다. 요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디테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풀이에 적용되는 디테일이 될 만한 문제들은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감을 잡기 위해서. 어디냐면 나머지들은 곧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면 쉬운 거 갑시다. 60번 봐봐. 60번. 60번 한번 풀어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앞쪽은 풀이 위주로 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들어가 버리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결한 정리를 하고요. 60번 한번 해봐. 이제 좀 풀어. 봐봐요. 일단 뭐부터 잡아야 돼? 가운데.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에서 3이 있으니까 가운데 여기. y는 1. 그쵸? 기준선 1. c가 1이죠. 됐습니까? 그쵸? 진폭 얼마야? 2. 절대값 a가 2죠. 그죠? 정확히 보면. 그래서 절대값 a가 2니까 a가 양수로 나와 있겠죠? a는 2입니다. 2. a는 2네요. 요건 비교적 이제 그래프 해석이 쉬운 버전입니다. 2죠. 그쵸? 그래서 뭘 봐야 돼? 주기. b가 양수내니까 얘 주기가 b분의 2파예요. 그쵸? 문제에 주어진 주기 어디 있어? 이거 못 맞추고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축이지. 그죠? 왜? 여기서 출발했으면 봐봐. 슈 갔다가 다시 시작. 시작. 주기는 반복되는 길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얘한테 얘를 빼야지. 8분의 15파이에서 빼기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5파이니까 이게 8분의 20파이죠. 이 400번은 2분의 5파이네요. 그죠? 얘의 주기는 2분의 5파이다. 2분의 5파이네 주기가. 이 파이 약분되고 이때 곱하면 b는 5분의 4가 돼 나오네요. b가 특이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봐봐. 아까 쌤 얘기한 체크 포인트만 딱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이제 주기 체크할 수 있고 진폭 볼 줄 알고 기준선 잡아낼 수 있으면 바로 보이는 버전의 문제고요. 얘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면 이제 62번처럼 나옵니다. 62번 한번 해봐. 62번. 이런 그래프 해석은 요즘 특히 수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꼼꼼하게 따지게 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돼. 62번 한번 해보세요.
A와 B부터 빨리 잡아 놓으시고 이 문제는 C를 얼마나 잘 찾아내냐의 문제겠죠. 이거 4지. 알았어. C 못 찾았어? A, B는 잡혔을 것이고 C는 그죠? 그래프 다루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C는 잡았어? 안 나왔어? 올라가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봐봐요. 가시죠. 얘는 뭐 가운데가 이제 y 0이니까 알겠죠? 뭐 y 주동 없고요. 진폭이 4네. 위로 4칸, 아래 4칸이니까 그렇죠? A가 양수예요, 무슨 양수네. A는 4네. 요거 쉬웠을 것이고, 그죠?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주기인데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 쓴 거예요. 절대값은 습관이 되면 좋아요. 왜냐면 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B분의 2파이가 얘 아까 똑같네.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잖아, 그렇지? 빼버리면 3분의 12파이 4파이네 주기가. 얘가 4파이네. 파이 약분하고 B는 2분의 1 되겠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Y는 4sin 2분의 1x 더하기 10입니다. 그쵸?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의 주기는 일단 4파입니다. 주기는 4파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자, C를 잡으려면 C는 X축 이동으로 잡는 겁니다. 알겠죠? X축 이동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X 앞에 개수를 묶어야 돼요. 요거 잘 보세요. Y는 4sin 2분의 1로 묶으면 X 더하기 2C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눈을 장착해야 돼. 알겠습니까? 뭐 A와 B는 금방 그 공식들로 다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봐봐. 이거 전개하면 똑같잖아. 그치? 얘를 보고 얘가 어디서 온 거야? Y는 4sin 2분의 1x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c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요 이동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그린다면 시작점이 0,0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얘가 출발점이 0,0이야. x 0일 때니까. 그렇죠? 이 0,0으로 보이는 점이 어디 있어? 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요 점이 어디로 가 있냐라는 거죠.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 봐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선생님 여기도 안 됩니까? 되죠. 알겠죠? 저 앞에도 있겠지. 일단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원래 0,0에 있어야 될 점이 저기가 있다고. 선생님 여기가 얼마인데요? 야 여기는 얘랑 얘랑 가운데야. 여기서 봐봐. 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요게 4분의 1 주기고 4분의 1 주기가 대칭이잖아. 이거 알겠습니까? 가운데 점이야. 그러면 3분의 5파이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가운데니까 가운데 어떻게 보여? 둘을 더해 3분의 4파이 나누기 2 이거 3분의 2파입니다. 여기 지점이 3분의 2파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봐봐. 잘 봐. 원래 0,0에 있던 이 자식이 어디로 왔어? 3분의 2파이, 0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지금 X축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했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C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시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C는 여기 2분의 1이고요. C는 X축 이동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X축 이동으로 잡을 건데 이동을 잡으려면 2분의 1로 묶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 그림이
원래 그림이 얘일 거란 말이야.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2c만큼 이동하면 제가 나오는데, 알겠죠? 이 원래 그림의 시작점은 0,0일 거고요. 그림을 봤더니 요점으로 보이는 점이 3분의 2,0이 있네요. 그럼 x축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저기 가 있었겠지. 그죠? 그럼 내가 구한 마이너스 2c가 3분의 2파이라는 거죠. 계산해보면요. 2 약분되고 c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야 정답이 나온다고 알겠죠? 한 개가 끝에 보면 틀릴 거 아니야. 알겠죠? 지금 보시면 c가 주어진 범위가 맞죠? 이해됐습니까? c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약간만 그 변형을 넣어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내가 얘를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범위 답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여러분이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원점에 가까운 점을 잡아서 이동을 잡아내면 답이 있을 텐데, 알겠죠? 간혹 특정 문제는요, 그렇게 풀지 않은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점 대신에 될 수 있는 대체점이 어딨냐면요, 이 그래프가 주기가 4파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4파이 더하면 여기일 거란 말이야. 여기가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일 거라고요. 분수로 얘기하면 3분의 3, 4, 12, 14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축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했어 라는 말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는 거야? 대신에 3분의 저기는 14파이라고 얘기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원점이 여기로 이동해도 그래프는 나올 것이고 저 원점이 여기로 이동해도 그래프 나올 거란 말이야. 주기함수니까. 알겠습니까? 또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있어요. 걔가 더 가깝죠 사실은. 3분의 2파이에서 4파이를 빼버리면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여기라고 해도 되는 거야. 여기 점 얼마겠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될 수 있죠. 그냥 C를 구한다면 범위가 안 나와 있다면 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이게 주기함수로서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물론 대부분의 답은 원점에 가장 가까운 그 지점을 잡는 게 보통 답인데 간혹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럼 두 번째 가까운 점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범위를 주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이동될 수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X축 이동까지 딱 잡아내는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못 잡아내면 수능형 그 그래프 디테일을 아예 못 잡아내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이동 연습해볼게요. 64번입니다. 해보세요. 64번. 너 봐봐. 마이너스 3파이냐? 이분이 아주 지도하고 봐봐. 여기 마이너스 1파 있잖아. 우와, 정확하지 않잖아. 이걸 해봐. 한 번 더 연습. 네. 고 X축 이동 잘 잡아봐. 수학이 짜증나는 게 여러분 정확하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미끄러지면 바로 틀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잡아보세요. 시연아 이거는 정확하게 잡아봐.
내가 화안 풀어보겠는데 틀렸을 것 같은데. 아니 C가 틀린 거 같아. 너 C가 왜 그런지 설명해. B는 A, B는 아니겠고 C가 왜 그런지 설명해. 너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8하고 6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자, 수업 잘 들어. 쌤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C 잡았어? 잘 안 잡혀? B가 1이에요? 자스가 주기 얼마야? 그래, 그거 한 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치? B 수준 힘이 잘하네. C 잡고 있어? 다 잡았네. 다 나왔네. 마무리해. B가 바뀌었으면 C도 바뀌어야지. 2로 묶어야 돼. 너 A, B 구했어? 잘했네. B가 2파이가 2야 2. C를 하려면 쌤처럼 C로 묶어야 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어? 묶어야 돼. 가볼게요. 봐봐요. A가 일단 3이죠. 요거 뭐 다 잡았고 3이고 B가 2죠. 2입니다. Y는 3, C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C죠. 2분의 C. 그쵸?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이동 가야지. Y는 3 코사인 2X가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이동한 거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원래 시작점이 0,3이죠. 코사인이 0,1 출발이니까 그렇죠? 0,3에 있는 그 점이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코사인 원래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을 이 점이 얘가 이제 이 진폭이 3이니까 0,3이 있겠죠? 그 점이 어디로 가 있지? 를 봐야 되겠죠. 요 점이 이거 여러분 푼 거 제대로 했구나. 어디로 가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다 답입니다. 알겠죠? 물론 C의 범위가 있으니까 얘가 원하는 범위는 한 개밖에 없겠지만 알겠죠? 오케이? 이 0,3에 있는 이 자식이 1로 가도 뭐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로 가도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도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인 거죠. 그 중에 보통 경험상 정답은 보통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건 원점에 가까운 거니까 여기가 답일 확률이 제일 높다. 만약에 여기 답이 아니면 여기로 풀면 된다. 걔도 답이 아니면 여기로 풀면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보통 이제 제일 가까운 그 점이 답일 것이고 간혹 두 번째 가까운 점을 내기도 합니다. 출제자 장난을 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갖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점이 얼마냐면 요 놈이 한 주기가 여러분 구했을 거 아니에요? 한 주기가 요만큼이잖아. 얘가 주기가 파이죠. 파이.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주기를 뺀 게 여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이해됐습니까? 0,3에 있을 그 점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X축으로 어디 갔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하면 C는 약분해버리면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X축 이동을 정확히 잡아내서 C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 지금 풀이2를 보니까 기본 뭐 진폭, 주기 이런 것들은 대충 다 파악이 쉽게 되고요. 알겠죠? 이동에 대한 정확도만 살아나면 그래프 해석은 잘 될 거라 판단이 쓰네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풀어보시고 오늘 요 그 프린트는 이 이틀 뒤 수업이니까 알겠죠? 1번부터 쭉 풀어가지고요. 이게 약간 이제 풀이가 쿨하게 잘 넘어가지 않는 친구들은 71번까지 홀수만 정확히 풀어오세요. 나머지는 다 풀어오시고. 오케이? 네, 71번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만 체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방정식, 부동식에 대한 풀이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된 함수의 최대치적 파트를 다루는 것까지만 딱 기본적으로 해놓을 생각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쉬었다가 시험이는 알았어.